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김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아들 부부, 그리고 저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셨고 저는 그 아래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장녀라는 이유로 집안에 많은 책임을 떠안았고 대학 진학의 꿈도 일찍 접어야 했습니다. 대신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 20살이 되자마자 도시로 나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재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가끔 저희를 찾아와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정착해 연락이 뜸한 상태입니다. 저와 남편은 은퇴 후 철물점을 정리하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노후에는 손주들 중심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최근 남편과의 대화가 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평생 고생했잖아. 우리 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젊었을 때 못 가본 해외여행 이제는 가도 되지 않겠어? 남편의 말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결혼 전부터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쉼없이 살아왔으니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재민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아, 민주야. 너희 아빠랑 나랑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보려고 해. 평생 못 가봤던 여행인데 이번에 한번 결심했어.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유럽이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민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이긴 한데 해외여행이면 비용이 꽤 많이 들지 않나요? 저희도 요즘 대출 갚고 손주들 학원비로 빠듯한데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은 민주의 팔을 가볍게 쳤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조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말에 답했습니다. 민주야, 그동안 너희도 고생 많았지? 그런데 이번엔 우리 둘이서 가는 거야. 너희한테 돈을 부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갈 생각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모은 돈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저희도 어렵고 손주들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아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심한 여행 계획이 가족 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를 마친 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도 우리 여행 계획이 잘못된 걸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정수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재민이네 형편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를 위해 해보자. 평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잖아. 그의 말에 저는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가져올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의 여행 계획이 시작되기 전 저희 부부의 삶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면서 남편은 동네 산악회에 나가고 저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소소한 모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손주들의 생일이나 명절마다 찾아오는 아들 재민 가족을 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는 서로 내비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 줄곧 일만 하며 살아왔고 여행다운 여행은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은퇴 후에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속으로 그 시간을 지나온 것이 대견하면서도 가끔은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제주도라도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그러게 정수가. 그때는 참 다들 바쁘게만 살았잖아. 근데 이제라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많잖아. 남편의 농담 같은 말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점점 더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스위스 알프스 여행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본 후 남편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알프스라니. 평생 고생한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곳 같지 않니? 그의 말에 저도 내심 설레며 동의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눈 덮인 산봉우리를 상상하며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여행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여행사에 문의도 해보며 구체적인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지만 평생 모아둔 적금을 조금 깬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을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재민은 처음에는 잘 다녀오세요라며 환영하는 태도였지만 며느리 민주는 처음부터 걱정을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 가족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이번에 내 아빠랑 나랑 스위스 여행을 가보려고 해. 평생 못 가봤던 여행인데 이제는 한 번쯤 우리를 위해 시간을 써보려 한다. 민주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스위스면 비용이 꽤 들지 않나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남편이 민주의 말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민주야. 여행비가 저렴하진 않더라. 하지만 우리가 평생 아껴둔 돈이 있잖아. 이번에 그걸 써볼까 해서. 하지만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 가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요즘 저희도 대출이랑 손주들 학원비로 빠듯해서요. 만약 나중에 일이 생기면 조금 걱정이 돼서요. 그 말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저는 순간 당황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우리가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민주야, 그동안 너희에게 부담 안 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알지? 이번 여행은 우리 돈으로 가는 거고 너희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손주들 교육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도 계속 챙기셔야 하잖아요. 여행도 좋지만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의 현실적인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남편과 저는 적잖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로를 위해 세운 작은 계획조차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행 가는 게 맞는 걸까? 정수가 이번만큼은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자. 너도 나도 평생 참고 살았잖아.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 민주는 여행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묘하게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우리 부부에게 주는 부담은 점점 커졌고 이 작은 계획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민주의 냉랭한 반응 이후 가족 내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주는 한 발 물러서 있는 태도를 보이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아들 재민 가족과 함께한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재민이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행 준비는 잘 돼 가세요? 날짜는 정하셨어요? 남편이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달 초로 날짜를 잡았어.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으로 갈지 고민 중인데 나는 자유여행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재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여행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비용 문제는 괜찮으세요? 예상보다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비용은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한테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손주들 학원비나 집 대출도 신경 써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민주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는지 약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너희 힘든 거 안다. 하지만 우리도 평생 고생하며 번 돈을 한번 써보는 게 뭐가 잘못됐니? 손주들 학원비 걱정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겠니?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굳은 표정은 대화가 끝난 게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행 한 번으로 이 집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질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야,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알겠지만 우리한테도 조금만 여유를 주면 안 되겠니? 너희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를 거야. 민주는 설거지를 멈추고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출금 갚느라 아끼고 또 아껴서 생활하는데 어머님 여행 계획을 들으면 솔직히 부담이 돼요. 저희가 부족한 자식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민주의 속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돈 문제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주의 말에 점점 더 화가 나는 듯 보였고 결국 거실로 와서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솔직히 말해봐. 민주 말이 맞는 거냐? 우리가 여행 한번 가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큰 문제야? 재민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민주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한번 써보려는 건데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너무 상처받지 마. 민주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서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수가.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단호한 결심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아침 식사 후에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손주들 미래도 중요하고 저희도 아껴야 하잖아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힘드시면 어쩌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주의 걱정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갈등을 풀기보다는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와 서운함은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결국 폭발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친 이후 가족 내 갈등은 점차 폭발 직전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남편은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민주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 가족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금세 여행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남편이 다시금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여행 가신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 가족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은 민주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우리 여행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평생 참고 살다 한번 우리를 위해 해보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현실적인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대출도 갚아야 하고 손주들 학원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여행에 그렇게 큰 돈을 쓰시면 나중에 저희가 또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당이라니? 우리가 너희한테 뭘 요구했니?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못 해본 걸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 순간 재민이 중재하려는 듯 나섰습니다. 아버지 민주도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재민의 말을 무시하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솔직히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너도 민주처럼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 재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님 아버님 뜻을 존중해요. 그런데 민주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 남편은 재민의 대답에 실망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민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안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 가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거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너희와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민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아요. 민주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정수가.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민주야, 내가 우리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문제에만 신경 써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울컥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제가 너무 많이 참견했네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민은 그녀를 따라가며 민주야, 왜 그래? 라고 소리쳤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강하게 말한 거 아니야? 민주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대만 하는 걸 더 이상 어떻게 이해하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너무 다치게 하지는 말자. 민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다들 예민해서 그렇지.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행 예약을 확정짓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여행 예약을 확정하고 집을 나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와 며느리 민주의 상처받은 감정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여행 출발을 약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민주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저를 본 민주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랐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민주야, 그냥 너랑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요즘 너도 힘들어 보이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주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요즘 너무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여행 비용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민주야, 내 마음 이해해. 너희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던 것 같구나.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손주들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미안하다고 할 건 없어. 내가 가족을 걱정해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니? 다만 이번 여행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너희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 아버님과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꿈 같은 거니까. 민주는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날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느꼈던 부담과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에게 우리의 결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이번 여행을 얼마나 바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 상처드린 건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저는 민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와 화해한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행 출발 당일 아침 남편과 저는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민과 민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밝은 미소로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남편도 밝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고맙다. 너희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돌아오면 맛있는 식사 한번 하자. 공항에서 배웅하는 동안 우리는 다시금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민주는 재민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여행 다녀오시면 나중에 재산 문제도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괜찮을까? 난 그냥 아직도 조금 걱정돼. 재민은 민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머님, 아버님이 잘하실 거야.
우리 너무 앞서 나가서 걱정하지 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우리가 가족 간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 속에서 남편과 저는 평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행은 정말 특별했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남아있을 가족들의 관계가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돌아가면 재민이네랑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재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수가. 이번 여행으로 우리도 많이 배운 것 같아. 가족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또 다른 갈등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스위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는 재민 가족이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두고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찌개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주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집에서 푹 쉬시라고 준비해놨어요. 남편은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고맙다. 너희 덕분에 잘 다녀왔다. 알프스는 정말 멋있더구나. 분위기는 훈훈했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민주의 태도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진심으로 배려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말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이번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냥 편하게 말해봐라. 재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민주의 손을 잡으며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희도 집 대출금을 다 갚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에 정리하신 적금이나 재산 중 일부를 저희 쪽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너희 아버지도 아끼며 살아왔지만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도 필요하잖니? 민주는 재민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걸 미천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민주야,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전부 내놓을 순 없지 않겠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지금까지 너희한테 뒷바라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재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전부 달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부탁인가요? 남편과 재민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민주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린 것 같아. 하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야, 이건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돈을 허투루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재민아, 우리도 너희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쓴 돈도 있고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거야. 너희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재민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드린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그날 저녁 재민과 민주는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들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모르겠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재민이도 속이 많이 상해서 그랬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애들도 곧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민주가 동네 친구들과 대화 중에 저희 부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요? 네, 이번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 돈이면 저희 가족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호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의 새로운 갈등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시 재민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겠다는 남편의 선언 이후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재민과 민주를 마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아, 민주야. 오늘 이렇게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야기로 풀어보자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뭘 안 했다고 생각하니? 너희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잖아. 그런데 지금 또 뭘 더 해야 만족하겠니? 재민은 남편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도움받았던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아, 내 말은 결국 우리 돈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가족을 위하는 거냐? 너희가 자립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니?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언제 의지만 하고 살았다고 하세요? 이번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갈등이 격해지는 걸 보며 급히 나섰습니다. 여보, 조금만 진정해. 재민이랑 민주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잖아. 우리도 차분히 들어보자.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정수가, 이제는 우리도 생각해야 해. 내가 너랑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둔 돈을 지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겠어? 재민이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동안 뭘 했길래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한 거야? 재민은 그 말을 듣고 울컥한 듯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자식들 키우고 집 대출 갚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남편은 재민의 말을 듣고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 나이 땐 이렇게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갔다. 이 말을 들은 민주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지금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집값도 물가도 다 달라요. 저희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그 순간 방 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재민도 따라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애들 마음도 좀 생각해줘야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무했나? 그런데도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더 두려워. 그날 저녁 저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오늘 내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재민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를 너무 몰아세우시니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재민아, 내 아빠도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지려는 거야. 너희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해보자.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도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나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주의 친구들이 모임 중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 문제로 너무 단호하셨다고. 뭐 부모님 뜻도 이해는 하지만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는 것 같대요. 이 소문은 금방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수가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저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더욱 격렬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로 향할지 그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저는 재민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민주는 재민과 함께 더 이상 우리를 직접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가족 간의 틈이 더 벌어질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엄마야. 우리 언제 한번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구나. 재민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저희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번엔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을 느꼈지만 재민의 태도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두 번째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날 남편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민주는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민주야. 오늘 다시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화가 나신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했나 봐요. 남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제가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여보, 재민이네도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해보자. 남편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다. 재민아, 민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 거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한정적이니 너희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 그의 말에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다만 저희가 힘들 때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민주는 부모님께 기대기만 했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재민아, 민주야. 우리가 너희를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보자. 우리도 조금은 도와줄 테니 너희도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면 어떨까? 남편도 제 제안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돕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할 금액과 너희가 스스로 마련할 부분을 명확히 정하자.
재민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과 민주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자신들이 해결하고 부족한 금액만 부모님께 지원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재민아. 이번에는 너희를 믿고 도와주겠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꼭 보고하고 다음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노력해 줬으면 한다. 재민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저희도 부모님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한 이후 우리 집안은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노력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민과 민주는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민은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를 잡았고 민주는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도 저희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부모님을 더 도와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주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야, 우리도 너희를 믿고 응원할게.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갈등이 해결된 후 저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주의 눈치를 보느라 자주 보지 못했던 손주들과 이제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 가서 놀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놀러 가요. 공원에서 연 날리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저의 삶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가족이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에게 좀 더 다정한 태도로 다가가고 손주들과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던 것 같아.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배웠어. 그의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과거보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 가족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난번 여행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도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 제안에 남편과 저는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곧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민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국내 여행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만든 추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이전보다 더 깊고 솔직해졌고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따뜻함과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해와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가족 간의 사랑은 때로는 큰 오해와 갈등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가족 간의 화해와 사랑이 모든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